바이든은 동맹국들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야심차게 인플레 감축법을 추진했는데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 것은 현대차 그룹인데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반대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을 놓고 현대차와 경쟁하던 테슬라에서도 공화당을 지지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플레 감축법과 이를 추진한 바이든 행정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 감축법을 추진할 당시 양원에서 공화당 의원 중 어느 한 명도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민주당이 양원 과반 의석의 힘으로 단독 처리한 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인플레이션과 유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켰고 한국을 비롯한 이후 일본 등 동맹국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연내의 인플레 감축법을 민주당의 성과로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은 2024년 대선을 고려해 가장 먼저 바이든 업적 폄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자연스럽게 인플레 감축법을 폐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공화당은 인플레 감축법 내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 제한과 법인세 인상 조항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국 자동차 업체들마저 준수하기 어려운 요건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조차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세계 자동차 업계는 영혼을 장악한 공화당이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을 어떻게 손보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구조상 이미 제정된 법을 폐기하기란 어렵습니다. 공화당이 단독으로 폐기안을 가결해도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화당이 상원에서 절대 안정 의석 과반수인 60석을 차지해 3분의 2 이상이 법 폐기안에 찬성한다면 가능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공화당은 개별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은 전기차 보급 대책의 일환이며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 지급 조항을 포함하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이 당장 내년부터 배터리의 중국산 부품 포함 금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최소 40%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상 2019년까지 모든 배터리 부품은 100% 북미산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이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 해석해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후 일본 등 미국 동맹들도 크게 반발하는 사안이어서 적어도 한시적으로 요건 적용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아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라파엘 러너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지난 9월 29일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차 법이란 인플레 감축법 법조항 수정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내 설비를 투자한 기업의 경우 최종 조립을 반드시 북미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입니다. 모녹 상원 의원이 대표하는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 설비 투자를 한 곳으로 민주당에서조차 인플레 감축법을 무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요건을 오는 2016년까지 유예하고 배터리 부품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요건 적용도 오는 2020년까지 유예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건이 3의 경우 미국 자동차 업계마저 당혹감을 내비치는 사안이라서 공화당이 두 팔 걷고 수정 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달 20일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면 전기차 배터리 요건 문제와 업계의 고충을 듣는 청문회부터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배터리 부품을 온전히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언젠가 중국과 마주 앉아 협상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해서 조항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전국의 충전소 설치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 많은 전기를 발전사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전력회사 대표들과도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전력 소모 예상치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배터리 부품 요건의 경우 충족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가 한 곳도 없다면서 미국은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불과 8%를 차지한다. 중국은 무려 76%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반 시설 업체 빈 글로벌의 데스먼드 위트리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미국 업체로서 되도록이면 미국산을 쓰려고 하지만 배터리 부품과 광물의 출처를 알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국산인 줄 알고 썼다가 제3자의 고발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마치 지뢰바꿨다고 분통을 터뜨려. 한국 기업들은 인플레 감축법을 계기로 이미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리튬 등 주요 광물의 확보에 나섰지만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배터리 산업에서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내에서도 불만을 크게 사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P통신은 공화당 후보들이 민주당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네바다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였던 맥스 하트는 폭염으로 전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이라서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TV 광고로 송출했습니다. 민주당 선거 전략과 짐 맥리도 올해 선거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과 엮어서 공화당이 공격할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평균 전기차 가격은 65,000달러로 비싼 데다가 미국인들의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 3년 안에 전기차를 구입하겠냐는 질문에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가 약 7%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도 37%만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16%만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리한 전기차로의 전환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종종 주장하기도 했는데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적어도 자국 자동차 업계도 반발하는 배터리 부품 6건만큼은 어느 정도 손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유된 권력은 양당의 최악의 과잉을 억제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민주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의 경우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무소속 성향 유권자들에게 추천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강경파 지지자들은 절대 반대편에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 유권자들이 실제로 누가 의회를 책임지지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며 무소속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의 이번 트윗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수장이 미국의 한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첫 번째 사례라며 머스크가 트위터를 장악한 뒤 불과 며칠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 반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머스크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선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와 계속해서 충돌하자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세금 정책과 인프라의 감축법을 통한 보조금 문제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을 여러 차례 조롱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화와 관련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혜택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플레 감축 법의 보조금 요건, 중 차량 가격 소득 등의 조건으로 인해서 혜택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의 신공급망 재편 전략과 인해 감축법,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파트 실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인프라의 감축법의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을 통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동력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해 전기동력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내재화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라서 국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미국 기업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만큼 인플레 감축법 시행의 장단기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동력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은 즉시 사라지지만 미국산 전기동력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 요건 중 배터리 소재나 부품의 북미 혹은 FTA 체결국 조달 요건, 차량 가격 상한제, 차량 구매자 소득 요건 등으로 인해서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차종은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동력차의 가격 상한은 맨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픽업 트럭의 경우 8만 달러, 기타 차량은 5만 5천 달러이며
차량 분류 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후 세부 지침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73%를 차지하는 테슬라의 경우 대표 모델인 모델 3의 최저 가격이 48,000달러이지만 실제 신차 판매 가격은 6만 달러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고급 전기 승용차 및 SUV 브랜드가 많은 유럽 기업들의 경우에 차량 가격이 인플레 감축법의 상한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전기동력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부족량과 배터리 부품의 자급률이 모두 낮아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가공 요건, 핵심 광물의 미국 및 FTA 체결 공대 채굴 가공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인플레 감축법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도 만족할 수 없는 이상한 법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바이든은 큰 역풍을 맞고 있으며 중간 선거 직후 인플레 감축법이 최소한 개정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 전기차를 견제하겠다던 바이든의 계획은 이처럼 사실상 실패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기차 산업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